자, 여러분, 펀드 투자 많이들 하시죠? 근데 좋다는 말만 듣고 덜컥 가입했는데, 내 돈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지? 하고 막막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. 오늘 그 답답함을 제가 싹 풀어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매수 버튼을 딱 누르는 그 순간부터 과연 내 소중한 돈은 어떤 여정을 시작하게 될까요? 누가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굴리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 돈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. 펀드 시스템 뒤에 숨겨진 비밀 같이 한번 파헤쳐 봅시다. 본격적으로 그 여정을 떠나기 전에 딱 세 가지만 먼저 짚고 갈게요. 펀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세 가지인데요.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뒷부분이 훨씬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. 자, 바로 이겁니다. 첫째, 펀드는 내가 직접 주식을 고르는 게 아니죠. 이걸 간접 투자라고 하고요. 둘째, 나 대신 전문가가 알아서 골려줍니다. 전문가 운용이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곳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돈을 쫙 나눠서 위험을 줄여주는 분산 투자. 이 세 가지가 바로 펀드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우리가 은행이나 증권사에 돈을 딱 맡기면 그 무대 뒤에서는 과연 어떤 선수들이 뛰고 있을까요? 보시면 맨 처음에 돈을 내는 투자자, 바로 여러분이 있고요. 그 돈을 받아서 주문을 넣는 판매 회사,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가 있죠. 그리고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전략을 짜는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실제 거래를 실행하는 수탁은행이 있어요. 얼핏 보면 이 자산운용사가 돈도 받고 전략도 짜고 거래도 하고 다 할 것 같잖아요. 근데 여기에 바로 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바로 이 역할들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요.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까요? 여러분의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파는 그 실제 주문을 실행하는 곳은 과연 어딜까요? 당연히 투자 전략을 짜는 자산운용사 아닐까요? 놀랍게도 정답은 땡, 아닙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펀드라는 시스템이 가진 핵심적인 안전장치를 보여주는 거예요. 네, 바로 이겁니다.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. 어떤 주식을 살까 결정하는 머리, 즉 자산운용사와 실제 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주세요 하고 주문을 실행하는 손발, 즉 수탁은행이 서로 다른 회사라는 겁니다.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죠. 이게 좀 헷갈리시면 레스토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우리가 손님, 즉 투자자죠. 이거 주세요 하고 주문을 하면 웨이터, 즉 판매 회사가 주문을 받아서 주방에 전달합니다. 그럼 주방의 총책임자인 셰프, 즉 자산운용사가 오늘은 이 재료로 이런 요리를 만들어야지 하고 레시피를 짜죠. 하지만 셰프가 직접 냉장고에서 막 비싼 트러플이나 캐비어를 꺼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재료를 관리하고 셰프의 지시에 따라 실제 요리를 하는 건 바로 주방 그 자체, 즉 수탁은행인 거죠. 만약 셰프가 재료 창고 열쇠까지 갖고 있다면 몰래 재료 빼돌릴 수도 있잖아요. 그걸 막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각자 역할이 딱 나뉘어 있다는 걸 이제 아셨죠?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선수들이 과연 어떤 규칙, 어떤 룰에 따라서 우리 돈을 굴리는지 그 숨겨진 거래 원칙을 한번 살펴볼게요. 우리가 보통 주식은 실시간으로 가격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. 근데 펀드는 좀 다릅니다. 펀드의 가격을 기준 가격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건 하루에 딱 한 번만 정해져요. 언제? 주식 시장이 모두 끝나고 난 뒤에 그 펀드가 가진 모든 자산의 가치를 싹 다 더해서 계상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두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. 첫째는 미래 가격 원칙. 이게 뭐냐면 내가 오늘 펀드를 사도 오늘 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다음 날 시장이 끝나고 계산되는 가격, 즉 미래의 가격으로 사게 됩니다. 왜냐고요? 오늘 아침에 주식 시장이 막 오르는 거 보고 타야겠다 하고 뛰어드는 걸 막기 위해서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장마감 후 원칙. 주문 시간에 따라 적용되는 미래 가격의 날짜가 달라지는 건데요. 결국 이 두 가지 원칙 때문에 우리는 펀드로 단타를 칠 수가 없는 겁니다.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한 아주 스마트한 시스템인 거죠.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? 월요일 오후 4시에, 그러니까 주식시장 마감 시간인 3시가 지나서 주문을 넣었다고 쳐요. 그럼 이 주문은 월요일 주문이 아니라 화요일 주문으로 넘어갑니다. 그리고 내 돈은 화요일 시장이 끝나고 계산된 기준 가격으로 투자가 되고요. 최종적으로 내 계좌에 펀드가 들어오는 건 수요일이 되는 거죠. 어때요? 좀 복잡하죠? 근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펀드 투자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. 자, 이제
누가 내 돈을 굴리고 어떻게 거래하는지 알았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이 펀드, 무엇에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그 법적인 형태를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. 한국의 펀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. 투자 신탁과 투자 회사입니다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펀드는 거의 99%가 왼쪽에 투자 신탁이에요. 이건 그냥 계약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. 내 돈을 맡길 테니 잘 굴려서 수익을 나눠주세요 하는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수익자가 되는 거고요. 반면에 투자 회사는 말 그대로 페이퍼 컴퍼니 같은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방식입니다. 훨씬 더 일반적이죠?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펀드에 가입하는 건 일종의 계약을 맺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. 여기서 한국 투자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등장합니다. 바로 2004년인데요. 이 해에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이라는 좀 긴 이름의 법이 통과됩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법 이전에는 펀드라고 해봤자 주로 주식 아니면 채권 이게 다였거든요.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서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. 이 변화 덕분에 어떤 일들이 가능해졌을까요? 바로 부동산에도 펀드로 투자할 수 있게 됐고요. 파생상품이나 심지어 영화 제작 같은 특별한 자산에도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. 또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 같은 것도 생겨났죠. 한마디로 우리 셰프들, 즉 자산운용사들이 쓸 수 있는 재료가 훨씬 더 다양해지고 더 창의적인 레시피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펀드 시스템의 구석구석을 함께 여행해봤는데요.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딱 하나,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면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?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. 펀드는요, 단순히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라 어떤 요리를 만들지 레시피를 짜는 셰프, 즉 자산 운용사와 그 소중한 재료를 안전하게 지키는 주방, 즉 수탁은행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아주 안전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. 이 분리구조, 이게 바로 기술적인 디테일이 아니라 투자자인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안전 장치인 거죠. 견제와 균형, 이게 펀드의 심장입니다. 오늘 저와 함께 누가, 어떻게, 그리고 무엇을 다루는지 그 숨겨진 원리를 파헤쳐 봤습니다. 이제 여러분은 그냥 막연하게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훨씬 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신 겁니다. 펀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미스테리가 좀 풀리셨나요? 이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을 계속해서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